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초 9주차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상자 그림이라고 불리는 박스플롯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고 난 후 박스플롯에서 제공되는 대상 데이터의 통계값을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자 그림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차트의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면서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플롯이 이렇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박스플롯은 사본위수를 숫자 데이터에 대한 사본위수를 시각화해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래프로 데이터의 분포와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은 단일한 변수 수치 데이터형을 파악하는 데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여기 최소값과 여기 3, 4분위수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점선을 사용했다. 근데 그것이 수염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박스플롯을 박스위스커 플롯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박스플롯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번씩만 생소한 것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박스웩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상자 플롯에서 여기 폭을 이제 조절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풀웩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 최대값의 선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웩스라고 하는 것은 극단치의 폭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옵션 값들을 많이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EX라고 하는 표현이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그다음에 여기 W는 너비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익혀두시면 그 옵션 값들이 아주 새로운 것이 나와도 좀 이해하기가 편하다. 자, 그러면 기본 박스플롯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축에 있는 아이템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진값들, 여백값들을 조금 주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컬즈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첫 번째 열에는 스피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여기가 제동거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자동차의 제동거리 숫자 데이터를 뒤에다가 넣어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 제동거리 데이터를 가지고 박스플롯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랜만에 라스 나왔는데 요거는 눈금이 들어가서 이 표시들을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표현을 하는 옵션이었었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Y 리미트만 지정을 해줬어요. 0서부터 13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는데 박스플롯이 통계 데이터를 아까 전에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아, 여기서 살펴보면 최소값은 이 정도에 있겠구나. 그죠? 한 0을 조금 넘는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전에 1/4분위수가 됩니다. 1/4분위수가 되는데 뭐 21을 조금 넘는 제동거리를 갖고 있구나. 여기 가운데 진한 선은 중앙값을 이야기하거든요. 메디언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나열을 했을 때 중간값이 들어가서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여기 중간값부터 여기 위까지 여기 위쪽에 있는 박스의 윗선까지는 50%의 위치서부터 여기 75%의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상위 75% 이상이 되어지는 부분부터 맥스까지의 값이 여기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특이하게 여기 위쪽이나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점들이 있는 박스플롯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극단치, 보통 가질 수 있는 이 숫자의 데이터를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범위를
그것을 넘어가는 것들은 이렇게 아웃라이어로 극단치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가 값이 있었네요. 그것이 120 정도에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져 있는 여기 선들이 의미하는 이러한 값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냐, 어떻게 박스플롯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박스플롯에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거기에 닷을 붙여서 멤버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플롯.state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하시면 통계값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계를 나타내는 statistics라고 하는 것의 약어이다, 줄임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값들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스테이츠에서 가지고 있는 값들은 최소값서부터 최대값까지 값들을 이렇게 5개로 구성을 해서 배열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값이 되겠고 1, 4분위수, 중앙값, 그리고 3, 4분위수, 그리고 최대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n은 뭘까요? 제가 n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는 대부분 개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의 개수가 50개였다. 그리고 여기서 conf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중앙값에 대한 신뢰 구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해서 중앙값을 이제 계산을 해주었을 때 특정한 비율로 특정 구간에 있을 만한 그 구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범위가 바로 29서부터 42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웃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이상치를 말해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값. 그 값으로 12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stat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기본 상자 그림을 그리고 난 후 통계 데이터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모두 살펴보았고 여기서 우리가 앞쪽에서 볼 수 없었던 아웃라이어하고 그다음에 각각 5개의 통계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함수가 바로 텍스트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 두 번째 거기서 표시가 되어지는 값들을 넣어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표시되어지는 문구들을 패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값들과 합쳐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지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개의 값을, 통계값을 표시를 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라이어의 값을 표시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넣어주었고 거기에 아웃이라고 하는 값까지 결합을 해서 표시가 되어지도록 해서 이렇게 아웃라이어까지 표시가 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글자들이 나타내지는 위치값을 여기 포지션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3번의 위치가 바로 여기 위쪽에 있는 위치값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그래프에 우리가 글자를 더해서 표시해 주도록 할 때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텍스트를 넣어주는 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옵션 값들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피드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아까는 2번 제동거리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동차의 속도를 나타내는 1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스피드에 넣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라고 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목 붙여주었고 여기 박스 웩스 같은 경우는 여기 박스의 폭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0.8로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박스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치를 true로 해주게 되면 여기 움푹 패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노치를 true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웃라인의 true라고 하는 거는 아웃라이너를 표현할 거냐 말 거냐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선 표시가 되어지고 있지 않죠? 특별하게 이상치가 데이터에 없기 때문에 여기선 true로 해주었어도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컬러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컬러가 바이올릿 컬러고요. 여기 테두리에 있는 것이 퍼플 3 컬러입니다. 그래서 각각 내부 컬러와 그 다음에 테두리 컬러를 지정하도록 할 때 컬과 보더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네임즈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축의 이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죠. X축에 레이블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서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든 데이터의 맥스 값을 구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자동으로 그냥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그거에 5 정도를 더해서 나는 축을 조정하겠어 라고 하는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수식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데이터의 사이즈, 스케일을, 규모를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이 값만 조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범위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state values에서 이렇게 스피드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수치값들을 넣어준 거죠. 통계 수치값들을 state values에다 넣어주었고 그 데이터를 아까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포지션에 따라서 값들이 조금 다르게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메디안 값이죠. 포지션이 4번일 때는 여기 메디안 값 표시해주는 선의 오른쪽에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민값하고 아래쪽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값들은 제가 포지션을 1로 했거든요. 1의 위치는 어떠한 아이템의 아래쪽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포지션 3번으로 지정한 거는 위쪽에 표시가 되어졌죠. 3, 4분위수 위쪽, 그 다음 맥스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구나.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좀 위치값을 이 코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좀 변경을 시켜서 표시를 해보았어요. 잘 위치값도 지정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박스플롯에서 다루는 어떤 그 통계학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좀 알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차분위수는 4개로 나눴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세트를 4개로 동일하게 나눈 값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통 Q1서부터 Q4로 표현을 하거든요. 첫 번째 차분위수 Q1은 데이터의 25%가 여기 Q1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Q3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데이터 전체 중에서 여기 데이터가 75%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각 메디언의 값으로 분류가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Q1과 Q3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IQR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따져주게 되는데 Q3 쉽게 말하면 Q1의 값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여기의 값에서 여기의 값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56에서 26을 빼주면 여기서 IQR의 값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 이 값은 뭐냐? 전체 데이터의 중간 50%의 분포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이제 IQR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상치 아웃라이어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도대체 이 아웃라이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상치로 판단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냐면 최대값을 초과하는 아웃라이어는 3, 4분위수 플러스 1.5 곱하기 IQR 이것을 초과한 경우에를 상단에 표시할 수 있는 아웃라이어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 4분위수 56이잖아요. 56 플러스 1.5 곱하기 지금 여기 IQR이 56 빼기 26이니까 30. 그죠? 그럼 이것이 45가 될 거고 결국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게 되면 101이라고 하는 값이 되거든요. 그럼 특정한 숫자가 101을 넘게 되면 위쪽으로 아웃라이어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래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따져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1.5라고 하는 것은 이 임계값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따져보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임계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통계 방법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1.5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틀림이 없었다라고 어떤 관행적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웃라이어를 따질 때 이 임계값은 우리가 보통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값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박스플롯에서는 보통은 1.5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박스플롯에서 다루는 용어들 살펴봤고요. 통계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IQR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야 되는 용어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로상자를 만들도록 하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대로 데이터는 여기 같이 썼어요. 같이 썼고 여기서 호리젠틀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수평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호리젠틀 옵션을 true로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던 박스플롯이 이렇게 가로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로로 표시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데이터가 우리가 보통 정규 분포되어져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예쁜 종 모양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나타나져 있는 이 박스 플롯이 이 정규 분포에 해당이 되어진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이걸 비용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눕혀서 보면은 그런 데이터의 분포를 살짝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호리젠틀 옵션을 true로 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월별, 계절별 온도에 대해서 이제 박스 플롯으로 데이터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각각 3개월씩을 끊어서 계절별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각 계절별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다르게 되었나, 다르게 분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S1이라고 하는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계절 이름들을 넣어주었습니다. 계절의 이름은 여기 12월, 1월, 2월이 뭐 윈터, 그리고 3, 4, 5월이 스프링,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을까지 3개월씩 끊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했고요. 2000년도에 기온에 해당이 되어지는 걸 이렇게 컴바인 함수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써서 여기 계절의 이름 그리고 템퍼러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df1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포함을 시켜서 박스 플롯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물결 표시 이후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단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박스 플롯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템퍼러처를 여기 시즌을 가지고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을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종의 그룹핑을 하도록 할 때 물결 표시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여기 메인은 뭐 아실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여기 컬러 값은 우리가 각 계절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컬러 값을 그린 색깔, 뭐 하늘 색깔, 그다음에 브라운 컬러, 그다음에 이제 겨울을 나타내는 좀 그레이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보더는 블랙으로, 그다음에 XY 값 각각 쿼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시즌으로 표현을 해도 좋았겠죠. 그다음에 여기 템퍼러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추계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민과 맥스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 여기서 뭐 최소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고 여기서 알아보지 않아도 되게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수 있도록 했고,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계절의 순서가 알파벳의 순서로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절 부분을 우리가 팩터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팩터 레벨을 지정해서 우리가 순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었죠. 여기 S2라고 하는 데이터에 팩터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었죠? 레벨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프링서부터 summer, fall, winter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정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팩터로 변형이 되어진 녀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df2로 만들어 주었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상자 그림을 그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어진 팩터로 지정이 되어진 후에 변경이 되어진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프링, 서머, 폴, 윈터로 지정이 되어졌고 각각의 데이터들의 계절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컬러를 지정을 하기도 했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봄은 뭐 예를 들면 10도 안팎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름은 가장 온도의 범위가 위쪽 상단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구나. 가을은 봄보다는 살짝 높은데 그래도 약간 20도 안팎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낮은 온도 영역대에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값들을 표현하고 싶다면 텍스트 함수 써서 각각의 텍스트 수치 값들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똑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노치값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러한 형태로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 앞쪽에 있는 녀석이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조금 용이하다 라고 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나가져 있는 노치를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생겨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사실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노치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아래서 제공해주는 기초적인 그래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많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박스플롯과 통계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이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박스플롯은 사분기간 범위를 나타내는 상자와 중앙값을 나타내는 선,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수렴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데이터 분석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